엿새 전에 본 영상 하나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재생돼. 딱 1초짜리 장면이었는데 그게 전부 바꿔놨어. 인스타 릴스였어. 예전에 가족 행사 꽃장식 맡겼던 플로리스트가 올린 세팅 영상. 크림색과 세이지색 풍선 아치, 골드 캘리그라피 현수막, 레몬 타르트가 탑처럼 쌓인 테이블, 작은 곰인형 테이블 장식. 예뻤어, 정말로. 근데 영상 끝부분에서 카메라가 웰컴 보드를 스쳐 지나갔어. 아기 하준의 탄생을 축하하며 김순자가 사랑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름. 9주 후면 출산인 내 여동생 수연이 이름. 그리고 나는 없었어. 문자도 전화도 아무 말도 없었어. 댓글엔 친척 이모들이 태그돼 있었는데 내 이름만 빠져 있었어. 확인하기도 전부터 이미 알았어. 빠진 게 아니라 뺀 거라는 걸. 그래도 직접 가봤어. 다음날 김씨 베이커리로 갔어. 엄마는 뭔가 분위기 내고 싶을 때 항상 거기서 잔뜩 주문하거든. 카운터 앞에서 사장님이랑 마카롱 색깔을 고르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어. 수연이는 옆에 서서 한 손은 배 아래를 받치고 한 손엔 카페인 없는 보리차를 들고 있었어. 조심스럽고 빛나고, 그러면서도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다 보였어. 나는 다가가서 바로 물었어. 왜 나는 초대 안 한 거야?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 놀란 것도 들킨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하필 사람 있는 자리를 골라서 왔다는 게 짜증스럽다는 표정. 그러곤 나를 한번 훑어봤어. 블레이저, 청바지, 애쿡백. 퇴근하고 바로 온 게 티나게 사원증이 아직 달린 채로. 그리고 말했어. 너 있으면 창피하잖아. 손님이 셋이나 있었어. 파스텔 선물 가방을 들고 온 사람들. 답례품 상자에 이름을 적던 10대 아이. 그 앞에서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어.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 충격이었던 건 그 내용이 아니었어. 솔직히 우리 가족은 몇 년째 비슷한 말을 해왔거든. 너무 직설적이라고. 혼자 잘난 척 한다고. 근데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엄마가 그걸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다는 거야. 수연이는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어. 분위기를 바꾸려는 사람도 눈치라도 주는 사람도 없었어. 수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게 그날 내 머릿속에 두 번째로 박힌 장면이었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다면 계속 들어줘. 엄마 말이 다가 아니었어. 수연이가 그냥 넘어갔다는 게 더 깊이 박혔어. 김씨 베이커리 안에 그 특유의 침묵이 깔렸어. 모르는 사람 가족 싸움에 끼어버린 손님들이 눈을 피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기. 나는 엄마를 똑바로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서 지갑에 집어넣었어. 사소한 계산을 마무리하듯이. 그러고는 말했어. 너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오늘 자리는 편안해야 한다고. 편안. 우리 집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몰라. 근데 그 실제 의미는 항상 달랐어. 관리된 것, 통제된 것.
돈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왜 한 딸은 맨날 위기고 다른 딸은 맨날 뒷전인지 묻는 사람도 없는 상태. 그게 우리 집의 편안함이었어. 그때 수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 나를 보지 않고 낮게. 여기서 이러지 마. 웃음이 나올 뻔했어. 웃겨서가 아니라. 우리 집 같은 가족은 항상 반응하는 사람한테만 그 말을 해. 굴욕을 만들어낸 쪽한테는 절대 안 하거든. 나는 말했어. 태교 파티에 나 안 불렀잖아. 방금 엄마가 나 창피하다고 했잖아. 수연이가 카페인 없는 보리차 컵을 다시 고쳐주었어. 언니랑 엄마랑 있으면 항상 싸우잖아. 아니, 우리가 항상 싸운 게 아니야. 실제로 일어난 일은 훨씬 단순했어. 나는 기억을 했어. 누가 돈을 빌리고 없던 일로 만들었는지. 누가 내 이름을 보증인으로 써놓고 말도 안 했는지. 내가 거절했을 때 차갑다고 했던 게 누구인지. 내가 만들지도 않은 걸 치우길 멈췄을 때 이기적이라고 했던 게 누구인지. 나는 그걸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 그게 문제였던 거야. 수연이는 성인이 된 이후로 늘 결과에서 한 발짝 위에 있었어. 엄마가 허용했으니까. 한 딸의 단단함으로 다른 딸의 약함을 무기한 메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말했어. 그래서 해결책이 나를 지우는 거였어? 엄마가 수연이보다 먼저 대답했어. 해결책은 분위기를 지키는 거야. 너무 어이없어서 오히려 기분이 잠깐 나아질 뻔했어. 분위기를 뭐로부터 지킨다는 거야? 내가 선물 들고 나타나는 것? 나한테 설명 빚진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가족에서 지워지면서도 웃는 것?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계속 채우려 했어. 수연이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고 오늘 오후에. 나는 그냥 듣고 있었어. 엄마가 불안을 말로 쌓아 올릴 때 나는 기다리는 법을 알거든. 그 울음이 진짜라는 거 알았어. 수연이 걱정이 진짜라는 것도. 근데 그게 이 전화를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았어. 엄마, 나는 말했어. 엿새 전에 김씨 베이커리에서 내가 나왔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 기억은 하지.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라는 말만 했어. 맞아. 나는 말했어. 지금 수연이가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나는 엿새 전에도 있었어. 그 전에도 있었고. 필요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니야. 침묵이 길었어. 창밖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 질문이 싫었어. 내가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가 싫었어. 나는 수연이한테 직접 얘기할게 라고 했어. 엄마 통해서는 하기 싫어. 그게 내 조건이야. 엄마가 잠깐 멈췄어. 예상 못한 것 같았어. 그리고 195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만 다시 했어. 나는 알아 하고 전화를 끊었어. 수연이한테서 서류가 오지 않는 사이 나는 주방에 서서 차가워진 보리차를 그냥 마셨어. 생각이 많아질 때 나는 자꾸 뭔가를 마시거나 씻어. 그게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 전화가 왔어. 밤 10시 31분.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1초 망설였어. 그냥 눌렀어. 여자 목소리였어.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어. 자신을 한강 산모 케어센터 원무과 감사 담당자 박미진이라고 했어. 그리고 바로 물었어. 김지윤 씨 맞으시죠? 김수연 씨 프리미엄 산모 케어 패키지의 재정 보증인으로 등록된 분이시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어,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이 내 생년월일을 말했어. 줄줄이. 예전 주소까지. 내가 5년 전에 살던 곳. 손이 차가워졌어. 보리차 컵을 내려놨어. 재정 보증인이요? 라고 내가 말했어. 언제 제가 보증인으로 등록됐어요? 잠깐 키보드 소리가 났어. 오늘 오후 4시 42분에 의료 포털에서 처리됐다고 했어. 동의서에 서명도 완료된 상태라고. 서명이요? 나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요. 라고 했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눌렀어.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 박미진이 다시 말했어. 확인이 필요하다면 의료 포털 접속기로 포함해서 내부 감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리고 덧붙였어. 현재 미납 예치금이 2,070만 원이고 보증인 명의로 오늘 밤까지 납부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 웃기지도 않은데 수연이가 내 이름을, 내 생년월일을, 예전 주소까지 써서 누군가를 재정 보증인으로 세웠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어. 조용하게, 끊지 않고. 그 카드 번호를 박미진이 읽어내려가는 순간 등에서 뭔가 싸늘하게 내려앉았어. 그 카드는 8개월 전에 내가 직접 해지한 거였어. 근데 끝 4자리까지 줄줄이. 아니요, 내가 말했어. 저는 수연이 동생이에요. 재정 보증인 아니에요. 박미진이 타이핑을 멈췄어. 잠깐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죄송한데요. 고객님이 1순위 보증인으로 등록돼 있고 파일 메모에 오늘 밤 이전엔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고. 눈을 한번 감았어. 그럼 그렇지. 패키지 내용이 뭔지 읽어달라고 했어. 읽어줬어. 1인 특실, 전담 야간 간호, 프리미엄 태아 모니터링, 산후 회복 업그레이드, 전담 수유 상담, 우선 소아과 진료 예약. 응급 상황이 아니었어. 필요한 항목일 수도 있지. 근데 밤 10시 30분에 언니한테 이걸로 압박을 걸 만큼 급한 건 아니잖아. 그때 박미진이 한마디를 더했어. 고객님 이름으로 서명된 보증인 동의서도 있다고. 카운터에서 몸을 밀어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녀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 제출 메모 읽어드릴까요? 읽어줘요.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읽었어. 가족 보증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태. 태교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연락 금지. 어머니 확인. 언니가 파티 주말 지나면 보증금 처리할 것임. 아무 말도 못했어. 퍼즐아이 한꺼번에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 나를 태교 파티에서 뺀 게 내가 민망한 존재라서가 아니었어. 사진 다 찍고 나서 나를 쓰려고 처음부터 빼놓은 거였어. 박미진 목소리가 낮아졌어. 지은 씨,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뭔데요? 보증인 서명 페이지가 엿새 전에 업로드 됐어요. 엿새 전? 정확히 태교 파티 당일이었어. 타임스탬프를 읽었어. 엄마가 김씨 베이커리에서 나한테 오면 창피하다고 말하고 나서 43분 뒤였어. 1초 동안 아무것도 안 들렸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내 눈앞에서 민망하다고 하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서류를 올리고 있었던 거니까. 당황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야. 계획이었어. 지은 씨, 박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아직 거기 계세요? 네, 파일 잠가주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 죄송합니다. 보증인 동의서 이의 제기로 표시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된 보증금 요청은 전부 동결해 달라고 했어. 내가 동의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고 어떤 재정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메모도 남겨달라고 했어. 박미진은 바로 타이핑을 시작했어. 할 수 있어요. 원묵과 감사 담당자한테도 에스컬레이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걸 물었어. 누가 올린 거예요? 잠깐 멈춤이 있었어. 타이핑이 다시 이어졌어. 의료 포털 기록에는 김순자 계정에서 파일이 올라온 것으로 나와 있고요. 환자 연락처 이메일은 김수연으로 등록돼 있어요. 짧게 웃었어. 차갑고 피곤한 웃음이었어. 이제 순서가 다 보였어. 태교 파티에서 나를 뺐어.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청구서에 올렸어. 파티가 끝나고 나서야 울면서 전화해서 급했다는 식으로 그렀지. 가족이 아니었어. 구조였어. 내가 쓸모 있는 자리에 끼워 넣어진 거야. 박미진이 다시 말했어. 지은 씨,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당연하지 싶었어. 보증금만이 아니에요. 산후 회복 업그레이드랑 우선 소아과 진료 예약까지 같은 보증인 서류로 사전 승인이 나 있어요. 오늘 밤 2,07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쌓여나갈 금액이에요.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어. 미래 청구서 전체 밑에 나를 묻어두려 한 거야. 내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내가 말했어. 이의제기 건은 나한테만 연락해 주세요. 업로드 기록은 반드시 보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박미진이 덧붙였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타임스탬프가 정말 명확하게 찍혀 있어요. 위로보다 그게 더 중요했어. 시간은 거짓말을 죽이거든. 전화 끊고 바로 수연한테 걸었어. 2번도 안 울렸어. 내가 무너졌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엄마한테 설명 들었어? 아니, 내가 말했어. 병원한테 들었어. 침묵이 흘렀어. 그러다가 너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말이야? 라고 했어. 프리미엄 산모 케어 패키지가 응급 모니터링이 아니라는 거. 엄마가 엿새 전에 내 이름으로 보증인 등록을 했다는 거. 그 서류가 시스템에 올라간 시간이 엄마가 나한테 오면 민망하다고 한 지 43분 뒤라는 거. 아무 말이 없었어. 그러다가 수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엄마가 네 이름 쓴 건 나도 몰랐어. 반만 믿었어. 왜냐면 몰랐다는 사람이
환자 연락처 이메일로 등록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서류에 직접 손을 댄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수연은 알고 있었어. 순자가 크림색과 세이지색 풍선 아치 아래서 사진 찍는 동안 마카롱 고르고 파스텔 선물 가방 하나하나 정리하는 동안 나중에 그 청구서가 내 앞에 떨어질 거라는 걸. 수연이 그냥 뒀다는 게 문제야. 네가 알면서 뒀잖아. 내가 말했어. 엄마가 나한테 오면 민망하다고 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은 하지 마. 수연이 말했어. 아니, 내가 말했어. 지금이 딱 맞아. 그 말이 제대로 박혔어. 내 말이기도 했고 수연 말이기도 했고 어쩌면 순자 말이기도 했으니까. 셋 다한테 해당됐거든.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했어. 그게 전체 분위기를 뒤집어 버렸어. 보증인 서류 이의 제기하고 파일 잠그고 업로드 기록 전부 보존할 거야. 수연이 숨을 확 들이켰어. 그러면 안 돼. 돼. 그럼 나한테 청구서 올 거잖아. 나는 그 말을 거기 그냥 놔뒀어. 일주일 내내 처음으로 그 문장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 내가 아니라 수연한테. 그때 순자한테서 전화가 다시 왔어.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든 이걸 너무 크게 만들지 마. 거의 웃을 뻔했어. 너무 크게 만들지 마. 순자가 평생 써온 표현이야. 뜻은 하나야. 내 행동은 건드리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덮어줘. 아니, 내가 말했어. 디저트 다 먹고 나서 내 이름으로 서류 올렸을 때 엄마가 이미 크게 만든 거야. 순자가 숨을 삼켰어. 틀려서가 아니야. 내가 그 말을 그냥 입 밖에 내버렸으니까. 넌 이해 못해. 나 정확히 이해해. 사진엔 내가 없었으면 하면서 의료 포털엔 내 이름이 있었으면 했잖아. 그 말에 순자가 조용해졌어. 오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어. 태교 파티에서 나를 지워놓고 청구서엔 나를 남겨둘 수는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다음 날 아침 한강 산목케어센터는 보증인 항목을 동결하고 계정에 본인 확인 검토 플래그를 달았어. 앞으로의 청구는 전부 수연과 현우 쪽으로 돌아갔어. 업로드 기록, 의료 포털 로그인 기록, 타임스탬프, 순자가 직접 남긴 메모까지 전부 보존됐어. 내 이름은 모든 서류에서 빠졌어. 프리미엄 산모 케어 패키지가 사라진 건 아니야. 그냥 주문한 사람들한테 돌아간 거지. 순자는 병원에서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울었다고 했어. 수연은 보호받는 것과 누군가 대신 돈을 내주는 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이해했어. 현우가 얼마나 몰랐는지는 그 청구서가 전부 설명해 줬을 거야. 프리미엄 산모 케어 패키지 전액이 그의 이름으로 날아왔을 때 숫자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지.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극적인 건 없었어. SNS에 올리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연락해서 내 편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 이미 끝난 태교 파티를 붙들고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냥 서류가 사실을 기억하게 뒀어. 타임스탬프가 있었고 로그인 기록이 있었고 순자가 직접 남긴 메모가 있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돌이켜보면
그들이 나를 뺀 건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서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쓸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내가 사진밖에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카드였던 거지. 그걸 깨달은 순간이 배신감보다 더 이상하게 서늘했어. 차갑고 조용하고 선명했어. 청구서가 날아갔을 때 나는 그들이 오래 피해왔던 걸 하나 줬어. 결과. 지금도 가끔 그날 전화를 끊던 순간이 떠올라. 떨렸냐고? 솔직히 조금은. 손이 차가웠고 말하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근데 후회는 단 한 번도 없어. 너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진짜로 궁금해. 댓글에 남겨줘.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면 알림도 눌러줘.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